안녕하세요. 황금아리 금동입니다. 오늘은 경제 지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뉴스 보시면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이 경제 지표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선행 지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후행 지표라고 그러거든요. 선행 지표는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위한 지표라면, 후행 지표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지표인 거죠. 그렇다고 이제 후행 지표를 볼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후행 지표는 이제 실제 결과치이기 때문에 또다시 선행 지표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 지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금리를 거꾸로 해석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곪고 있는데 중앙은행에서는 이걸 본인들 입으로 먼저 말하기 꺼려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자,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질 요소들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슬슬 돈을 모아서 투자할 때를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지표는 상당히 쉽게 생각하시는데 많은 시장 요소를 한데 반영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경기에 대한 분석과 투자 시점을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금리를 보면 이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기준금리란 말 그대로 이제 상업은행이 예금과 대출을 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금리인 거죠. 한국은 한국은행이 1년에 8번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발표를 해요. 이런 시스템의 기초가 바로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줄여서 이제 FOMC의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미국의 FOMC 일정과 비슷하게 위원회를 열어서 미달러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본인들 나라의 금리를 조정해야 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금리는 안 보셔도 되고,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꼭 보셔야 돼요. 반면 이제 시장금리를 이야기할 때는 은행 대출금리, 뭐 예금금리, 뭐 시장에 놔두는 모든 금리를 말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금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금리라고 표현하는 채권의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대표적이고, 미 달러의 경우 보시는 분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단기는 미국 국채 2년물과 중장기는 미국 국채 10년물을 봐요.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건 미국 국채 10년물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어떻게 분석하면 좋은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특히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거나 혹은 상승기에 더 이상 올리지를 못하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반증인 거예요.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걸 거꾸로 해석하셔가지고 이 금리를 낮추면 이제 순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건 눈속임이고, 시차를 두고 경기 둔화나 심하면 경기 침체 혹은 경기 후퇴가 올 거라는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이나 경기가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금리는 또 이 기준금리의 확실한 선행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금리란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회의를 통해 정해지는 반면, 시장금리, 즉 국채금리는 매 순간순간의 경제 악재나 호재를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반대로 이 시장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 압박 때문에 기준금리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금리를 보실 때 미국 국채, 즉 이제 시장금리 추이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의 방향성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 장단기 경기에 대한 시장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리게 되고, 금리 상승기에는 이제 그래프에 보시듯이 2000년 부근, 2006년 부근, 2017년 부근 10년물 국채 수익률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된 거거든요. 최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꾸준히 3%까지 올랐다가 잠시 주춤했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3%를 넘겼거든요. 이건 이제 미 연준 금리 정책의 이제 상방 압력으로 계속 작용을 할 거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큰 하락이 있지 않는 이상 미국 기준금리가 적어도 3%대까지는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금리 인상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올해 7월 이후로는 이 달러 금리 인상에 대한 달러 강세가 약간 주춤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보여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달러에만 집중했던 이유는, 물론 달러가 세계 최대의 기축통화고 무역대금 결제의 기초가 되는 화폐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유로가 그동안 계속 제로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굳이 유로 채권 인덱스까지는 볼 필요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는 7월 드디어 유로존에서도 금리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조금 주춤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미국 채권 금리는 3%대 초반 정도로 유지될 것 같고, 유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 연준에서 압력이 작용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서 원화 금리를 달러 금리보다 좀 높게 유지해 왔는데요. 보통 금리 상승기에는 1% 이상, 하락기에는 0.5%까지 이 스프레드를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최소 2.75%까지는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아마 3.5%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시장 금리를 좀 보시면 이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대 육박하고 있고 10년물은 3.6%를 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시장 금리가 금리 정책 방향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적어도 0.5% 이상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이메일 문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